네, 승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가장 조명받고 있는 것은 확정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면과 논쟁에 대한 진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7일 이슬람과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가 협동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는데요. 그 다음날 8일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배후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하마스가 지난 8월부터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했고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수차례 작전회의에 참석했으며 공격도 승인했다. 이번 기습 공격을 이스라엘 정부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력을 가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음모론이 제기되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대 주주가 유대계이다. 또한 미국의 많은 유력 언론사들, 예를 들면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가 유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을 변화시키겠다고 언급하면서 확정 가능성을 그 시기부터 언급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3일 동안에 이뤄진 내용인데 2주가 지난 지금도 이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언제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할 것인가, 주로 침공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그리고 이란이 참전할 것인가, 확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국제 여론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 보고 주요 변수는 이스라엘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 전쟁이죠. 그래서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태의 성격과 본질, 전개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프레임 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 부분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2020년 이후 추진되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가 중동의 대상트이자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 재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재앙이자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성격 본질, 전개 과정을 우리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홍민정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하마스 제거가 아닙니다. 실제 목적은 가자 지구의 재점령입니다. 이스라엘이 3단계 작전 계획을 발표했죠. 마지막 3단계가 새로운 안보 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가자 지역을 재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분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배후설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배후설이 등장하게 된 주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 혼란으로 인해서 정보력과 방어막이 철저하게 실패됐고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을 외부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란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에 아랍 국가들은 언제나 이란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스라엘의 프레임 전쟁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대 아랍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 이란이라는 대립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공격 배후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지난 10일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공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란은 여러모로 개입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이번 전쟁에 나름대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국제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란의 국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작년부터 벌어진 시사 반대 시위로 인해서 정권의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내에 취약된 지지 기반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명분과 목적으로 이 전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재부상해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입지를 강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쟁을 이슬람 대 이스라엘 대립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은 매우 적대 관계이고 이 적대 관계의 가장 큰 전환점은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 반미국가로 선언하고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1980년 4월에 단결을 선언하고 이듬해 같은 9월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죠. 하지만 1981년에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바로 이스라엘이 운반합니다. 한편으로는 급박한 시간에서는 이스라엘 무기를 이란에 팔고 부적분을 미국이 보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1987년 이란 콘드라 사건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마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1981년에 이라크 핵 연료 단지가 이스라엘 전투기에 폭파된 사건을 들은 적 아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을 폭격했을까요?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실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이 바로 1991년 걸프전쟁 이후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관계는 사실상 이념전쟁입니다. 냉전 시기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흔히 말하는 4차례 중동전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전쟁의 본질은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4차례 중동전쟁의 대의 명분은 아랍 민족주의와 아랍 사회주의였고 이 중심에 아랍의 대의라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환점이 제가 91년 걸프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사담 후세인은 아랍 사회주의를 표방했습니다. 1991년 사담 후세인 아랍 사회주의 체제가 동기된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 요인인 아랍 민족주의와 아랍 사회주의가 부재된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위협 요인을 찾았고 이 위협 요인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1992년 이스라엘 총선에서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새로운 주변부를 언급합니다. 과거의 주변부가 있었고 새로운 주변부가 있다. 과거의 주변부에 해당되는 새로운 대체 세력으로 이제는 이란이 가장 위험 요인이다. 그러면서 모셰 다이안이라는
이제 1967년 이스라엘의 전쟁 용어는 1980년대 이스라엘은 이란의 안보를 지켜줘야 됐지만 1990년대 이란은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천명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대다수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란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그 중심에 아랍 민중들이 가장 주요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요즘 언론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관련된 문이 언급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꾸두스군입니다. 이 꾸두스군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분인데 꾸두스군은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창설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부터 이란은 아랍 국가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는 아랍 정치 질서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주변국으로 과연 확산될 것인가? 그래서 흔히 말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개입하고 시리아가 개입되고 또 이란이 참전할 것인가? 이 부분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또한 결합되어 있습니다. 확전의 최대 변수는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봅니다. 헤즈볼라가 과연 참전할 것인가? 그 이유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해서 탄생한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당입니다. 제가 정당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1992년부터 헤즈볼라는 제도권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현재 레바논의 집권 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즈볼라는 레바논 침공에 저항해서 탄생한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5차례 침공했습니다. 1978년, 1982년, 1993년, 1996년, 2006년. 아마 2006년 레바논 전쟁이 흔히 헤즈볼라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정규군과 헤즈볼라 민병대가 군사대결에서 사실상 전쟁 무파의 신화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레바논을 이스라엘은 5차례나 걸쳐서 침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즈볼라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집권 세력이지만 심각한 내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레바논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인 2018년에는 과반석 의석 이상을 획득했지만 작년 선거에서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8석 가운데 61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취약한 지지 기반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베이루트의 항만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헤즈볼라에 대한 국내 지지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도 헤즈볼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취약한 국내 지지 기반을 복원시키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항해 탄생한 조직이라는 명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든지 싸우겠다라는 참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헤즈볼라가 참전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참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 내전입니다. 2013년에 헤즈볼라가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는데 참전한 목적은 레바논 주민의 안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리아 반군이 레바논 주민 거주 지역을 장악했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헤즈볼라의 참전 주요 변수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한 것보다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선 간의 무력 충돌에 의해서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안전지대 확보란 부분이 실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시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리아가 만약 참전한다면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골란 공원을 수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봅니다. 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골란 공원을 빼앗기고, 이 골란 공원은 시리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시리아가 참전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재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란은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이었죠.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이란의 개입을 자시하지 않겠다는 부분이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은 이것을 통해서 직접 개입이라보다는 실적인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여론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란의 프레임인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대립구도를 확산시키는 구도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이란이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석유자원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약 가장 이란이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봉쇄한 적이 없고,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라면 아마도 자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부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 속에서 여론전으로서는 참전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시리아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확전의 결정은 이스라엘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느냐 하지 못하냐 부분은 국제 여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혹한 현실과 국제 여론을 통해서 이 비극이 확산되지 않게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일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